자산 양극화, 그 끝은 어디인가? 부는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분배되는가? 왜 나는 점점 가난해지는가? 안녕하세요, 머니농부입니다. 오늘은 지금 전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 바로 자산 양극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점점 가난해지는 느낌이 들지? 돈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나는 왜 계속 제자리일까? 이건 기분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양극화가 어떻게 심각해지고 있는지, 이 흐름이 끝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적으로 부가 어떻게 재분배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스토리 흐름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산 양극화 현상 1.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 오늘날의 자본은 안전한 곳, 강한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 기준을 가장 확실하게 충족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군사력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애플, 구글,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 리더십을 갖고 있고, 자국의 화폐는 기축통화 역할을 하며 에너지 식량은 자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계 투자자들의 돈이 지속적으로 미국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2. 애플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 주식시장보다 크다. 이 양극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애플 시가총액은 약 4조 달러 하나로 약 5,500조 원. 대한민국 전체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약 3,000조 원입니다. 즉, 기업 하나가 한 나라의 전체 경제 시장보다 큰 시대입니다. 이건 단순 비교가 아니라 부가 얼마나 한쪽에 몰려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3. 인플레이션은 부자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이에게 불리하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죠. 그 결과는 단순합니다. 자산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니 구매력은 떨어지고 자산인 집을 소유하는 꿈은 더 멀어졌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조용한 재분배 정책이며 자산가에게 강력한 우위를 주는 구조입니다. 4. 기술 플랫폼이 부를 특정 기업에 집중시킨다. 엔비디아가 AI 시대의 수혜를 독점하고 테슬라, 구글, 메타 같은 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수십억 명을 대상으로 돈을 법니다. 과거엔 한국 기업은 한국에서만 경쟁했지만 지금은 미국 빅테크는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부는 당연히 특정 기업, 특정 국가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산 양극화가 폭발적으로 심해지는 이유입니다. 양극화는 어디까지 갈까? 끝에선 무엇이 벌어질까?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그럼 이 양극화는 계속 커지기만 할까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양극화는 반드시 정점을 찍고 되돌아옵니다. 양극화로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가난한 사람만 남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소비를 많이 하지 못하고, 부자는 자산 대비 소비가 적기 때문에 경기는 침체하게 됩니다. 경기 침체는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부자도 무너지게 됩니다. 양극화 정점에서는 항상 폭발이 일어납니다. 자산이 한쪽에 극단적으로 몰리면 언젠가 사회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것이 혁명, 봉기, 전쟁, 강력한 규제, 재산 몰수, 초고율의 세금, 화폐 개혁 이런 강제적 재분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랑스 혁명 때 귀족교회의 부동산이 몰수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후 대규모 부채 정리와 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으로 상위 부자 대상 초고율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양극화는 절대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충격을 통해 조정됩니다. 힘의 순환 이론, 역사적으로는 노동 자본 국가군인으로 힘의 이동이 반복됩니다. 노동이 강한 시대는 고성장기이며 인건비가 상승하고 제조업이 호황이 됩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부자 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본이 강한 시대는 1980년대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금융시장 세계화 기술로 자본의 수익률이 노동보다 높기 때문에 자산을 가진 사람이 승자입니다. 국가가 강한 시대 또는 전쟁의 시대는 양극화가 정점을 찍으며 국가가 개입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세금 규제 통화 정책 자산 몰수 등 강제적 재분배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이 가장 강한 정점에 와 있고 다음은 자연스럽게 국가 개입 시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부동산 규제, 금융 규제, 대기업 규제, 복지 확대, 증세가 늘어나는 것이 그 전조입니다. 부의 재분배. 양극화 끝에서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부가 재분배될까? 재분배라고 해서 부자들의 돈을 강제로 다 빼앗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1. 전쟁 또는 정치-사회적 충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재분배 방식이며 인프라 자원 부채 정치 질서가 한 번에 재설정됩니다. 2. 인플레이션을 통한 은근한 재분배. 정부가 빚을 해결하는 가장 흔한 방식으로 현금 가치 하락 실질 부채 감소 자산 가치 재조정이 됩니다. 3. 세금 규제 강화. 부유층 기업의 자산을 사회적 재원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4. 시장 붕괴 후 새로운 균형. 부동산 버블 붕괴, 증시 폭락 또는 금리 변동 등으로 레버리지가 많은 자산가가 먼저 무너지고 현금과 유동성이 있는 이들이 자산을 가져갑니다. 이 과정 전체가 역사의 관점에서는 부의 재분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양극화는 개인이 막을 수 없지만 대응 전략은 존재합니다. 1. 현금 흐름과 자산을 동시에 키우는 전략.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소득 없이 투자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노동소득을 통해 매월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현금 흐름으로 자산을 사면 자산에서 일정 현금 흐름이 창출되고 그 현금 흐름으로 다시 자산을 사는 선순환을 해야 합니다. 2. 현금 흐름 자산 확보. 배당, 임대, 사업, 사이드 프로젝트 등 현금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늘려갑니다. 3. 미국 중심의 글로벌 흐름을 이해하라. 부가 미국으로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ETF 미국 기술주 달러. 자산 비중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이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지나친 레버리지는 위험. 양극화의 정점에서는 금리 정책 변동성이 큰 시기입니다. 높은 대출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구조이므로 금리가 인상되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 상태를 유지합니다. 5. 계속 배우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AI 시대에는 역량 격차가 바로 소득 격차가 되므로 학습 업스킬 재능 개발은 필수입니다. 자산 양극화는 지금이 가장 극심한 시기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시기일수록 변화의 문이 가장 크게 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양극화의 정점은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는 사다리입니다. 머니농부는 여러분이 그 사다리를 가장 먼저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확실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